세균이 들어왔을 때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때요? 감염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해지게 되면 우리 폐혈증에 빠져서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막 잡은 거니까, 아주 싱싱한 거니까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문 창희입니다. 요즘엔 날이 엄청 더워지네요. 실내에 있어도 많이 덥고, 우리 일반인도 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상당히 힘들죠. 막 땀 뻘뻘 하고, 또 이래 되면은 어떻게 많이 지치잖아요. 그리고 이 체온이 이게 발산이 좀 돼야 시원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짜증이 많이 나죠. 그럴 건데,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암을 앓고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은 더 어때요? 힘들죠. 이런 계절적으로도 힘들겠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 때문에 힘든 데다가 여기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게 되면 정말 우리 환자분들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계절별로 보자면은 여름철이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 아니면 수술을 했거나 방사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분들은 체력적으로도 떨어지고 영양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면역이 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암하고 싸우는 힘이 떨어져서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각별하게 좀 몸 관리를 해야 될 시기가 여름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의 몸 관리, 행동적인 부분들, 우리가 잘못 관리했을 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행동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우리 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여름철에는 날 음식이 많아요. 제철 과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선들도 뭐 우리가 회로 먹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름철에는 날이 덥기 때문에 쉽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잘 먹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잘못하면은 그 음식이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게 이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오고, 또 우리 암 환자분들은 특히 면역이 떨어져 있거든요. 특히 또 다른 어떤 치료를 안 해도 면역이 떨어져 있는데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항암을 할 경우에는 더 떨어져요. 이럴 때 만약에 날 것을 잘못 먹었을 때는 정말 가볍게 오는 것보다도 가볍게 올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잘못하면은 엄청 심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름철에 특히 이렇게 이제 기온이 높거나 또 습도가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 식중독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염 비브리오균, 그다음에 살모넬라균, 이런 균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치명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일반인들은 조금 상한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위산이라든지 또 면역이라든지 이런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어때요? 그런 균들을 밀어내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은 달라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중에서도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암을 하게 되면 어때요? 항암제에 의해서 백혈구가 많이 줄어들죠. 우리가 백혈구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세균하고 싸우는 세포 호중구예요. 호중구 수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머릿속에 완전 박히도록 호중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 호중구가 떨어지면 한마디로 세균하고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호중구가 세균을 막아줘서 내 몸에 감염되는 것을 이렇게 차단을 해주고 내 몸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세균이 들어왔을 때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때요? 감염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해지게 되면 우리 폐혈증에 빠져서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중거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름철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여름철에는 어때요? 상하기 쉬운 음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겨울이나 이런 때는
이런 그 세균들이 그렇게 빨리 자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이 음식 속에 금방 열이 녹기 때문에 금방 상하기 때문에 세균들이 발생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장을 통해서 우리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 가지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또 균주가 성장을 하게 되면 폐혈증으로 바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권위 있는 논문지에 비하면 우리가 면역이 저하된 사람들이 이제 음식하고 관련돼서 오는 감염이 일반적인 성인들에 비해서 한 수십 배 이상 감염 위험이 높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에 보면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음식은 익혀서 먹으라고 되어 있죠. 대개 최소 75도씨 이상, 그래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서 그렇게 먹어야 이 세균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채식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만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육식, 그래서 뭐 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회초밥, 그다음에 뭐 육회, 이런 생고기나 생선 종류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이거 막 잡은 거니까 아주 싱싱한 거니까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싱싱한 것 같아도 실제 그 안에 균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기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바다에서부터 어떤 해산물들이, 특히 비브리오균 같은 거는 우리가 잘 밖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싱싱하지만 이런 균들이 들어와 가지고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큰 문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인제 어떤 육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 뭐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는 잘 씻고 뭐 식초에다가 하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환자분들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심을 해야 돼요. 일단 여름철에는 날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한 번 정도는 그런 위험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채소는 무조건 또 다 익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과일은 익혀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고 그냥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일단 겉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씻고 그다음에 소독이 잘 된 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벗겨내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어떤 '감염원을 없애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다듬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식자재나 과일이 신선하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가공하는 데 예를 들어서 칼질을 한다든가 칼에 묻어 있는 균들도 상당히 무시 못해요. 그다음에 도마에 묻어 있는 부분들도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넣는 쟁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모든 이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소독이 된 상태로 우리가 먹는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우리 암 환우분들이 항상 이게 그 감염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일 같은 거 특히 먹을 때 씻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깨끗한 물에다가 이렇게 씻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환우분들은 가능한 한 식초라든지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라든지 또 종종 우리가 이제 쌀뜨물 같은 것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이제 농약 같은 게 묻어 있는 부분들을 씻어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채라는 게 다듬을 때 우리가 이런 베이킹 소다나 식초를 하는 것은 이 여기에 있는 균들을 없애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할 때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대개 또 이런 것들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일반 물로는 잘 이게 잘 지워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농약을
제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가능한 한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씻어내는 경우에 잘 이런 부분들이 제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단단한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무 장갑을 낀 선으로 해서 좀 더 한 번 더 문질러 가지고 묻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수고가 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껍질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보면은 손상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흠집은 괜찮다 생각을 하고 그냥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흠집이라는 게 항상 감염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런 부분을 잘 제거하고, 가능한 한 그런 게 없는 것을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껍질이 두꺼운 과일을 먹는 게 좋아요. 얇은 과일은 조그만 상처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바나나라든지 귤처럼 이런 좀 껍질이 두꺼운 이런 과일들을 먹는 게 조금 더 감염을 막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채소류 같은 경우에 생채소, 그다음에 샐러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파슬리라든지 많은데, 이런 걸 먹을 때는 여름철에 먹을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게 그 싱싱한 채소를 먹으면 기분은 좋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감염이 위험해요. 그래서 채소류는 가능한 익혀서 먹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냉장고 속에다가 저장해 놨던 음식들은 어떻게 먹는 게 좋겠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사다가 냉장고에다 넣어 놔요. 근데 바로 안 먹고 며칠 있다가 먹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게 어떤 좀 더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냉장고에 있던 부분들을 꺼내서 먹고 남으면은 버려야 되는데 다시 냉장고에 넣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종종 그래요. 마트에 가서는 유효기간을 잘 봐요. 그런데 집에 냉장고에 있는 부분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먹고 남으면은 다시 넣어 놨다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런데 저는 가능한 한 냉장고에 다시 넣는 것은 금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냉장고에서 넣어 놨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먹고 있는 동안이 길지는 않잖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죠. 하지만 그 30분과 1시간 사이에 세균들이 엄청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해요. 우리 잠깐 끄집어내 놨는데 뭐 어때? 내가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직접 닿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냉장고에 다시 보관해도 되겠지. 근데 그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을 때는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안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 끄집어내서 잠깐 동안의 실수 때문에 나한테 치명적인 부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기름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한국 사람들 들기름을 참 많이 먹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들기름 속에 이제 가장 많은 성분이 이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죠. 들기름이라든지 아마씨 이런 데가 이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기름을 먹는 것은 주로 이제 오메가3를 먹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들기름 속에 오메가3가 다는 아니에요. 분포를 좀 보면은 오메가3가 한 6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오메가6가 들어있어요. 그게 한 10에서 한 15%. 그리고 들기름 속에는 의외로 올레익산, 우리가 올레익산이라면 되게 이제 올리브유 속에 들어있는 오일을 이제 우리가 오메가9 해서 올레익산인데 이게 들기름에도 들어있어요. 이것도 한 15에서 한 20% 정도 들어있고, 그리고 들기름이 가지고 있는 향이 있잖아요. 이게 로즈마릭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좋은 항암 작용, 그다음에 어떤 심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항암 작용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암 덩어리 안에 있는 종양 미세 환경,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가 암 치료에서는 관건이에요. 근데 이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들기름이 가지고 있고, 또 항염증 작용,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하고 암하고는 결부가 같아요. 사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암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는 항암 작용, 그 다음에 항염 작용, 항산화 작용 한데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들기름도
염증을 억제하는, 특히 오메가3가 염증 억제하는 작용이 크거든요. 항염 작용이 있고, 그리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켜주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든가 아니면은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든가 해서 암세포 성장 억제를 하고 항산화 작용, 이런 아주 암 치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들기름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할 수가 있습니다. 들기름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은 어떨까요? 1994년도 좀 오래됐죠.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건요, 이거 캔서지라고 해서 아주 권위가 있는 이런 잡지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들기름을 가지고 대장암 예방 효과를 본 거거든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들기름을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때 대장암에서 암 발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이게 동물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무조건 들기름을 전체로, 그러니까 오메가3를 전체로 했을 때가 아니고, 일단 들기름이 먹는 기름 중에서 한 25% 이상만 되면은 효과가 있더라. 100%가 아니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함량이 있으면 효과를 높이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몽땅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량 먹더라도 그만한 효과가 있고, 또 이리 하면은 암 발생 리스크를 이렇게 잘 조절을 해주더라.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예, 우리 들기름 먹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열을 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기름을 짤 때도 저온 압착 방식으로 짜야 되고, 열을 가해지면 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들기름을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겠고요. 생으로 가열이 되게 되면 오히려 발암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저온 압착 방식으로 짜더라도 공기 중에 가능한 노출을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라든지 아니면 햇빛에 노출이 됐을 때는 산화돼 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권하는 게, 그날 들기름을 짰을 때, 또 아니면 갈았을 때 그날 24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거든요. 오늘 만든 것을 내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 만든 것은 그날 먹어서 치우는 게, 그날 혹시 못 먹었을 때는 좀 아깝긴 아깝지만 그냥 버리는 게 낫죠. 암 환자가 들기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우리 들기름 먹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들기름 이렇게 할 때 막 들기름을 몽땅 받아가지고 뭐 마시거나, 우리가 컵에다가 막 들기름 채워가지고 마시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들기름은 앞에 논문에서도 나왔듯이 적은 양이지만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니까 소량을 차라리 나눠서 먹는 거. 그래서 하루에 적으면 한 번, 아니면 한 두 번 해서, 한 번 먹을 때 한 10cc, 스푼으로 보면은 조그만 스푼은 한 2개 될 거고요. 약간 큰 스푼 같으면 하나면은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산화가 돼버리는 이런 부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적은 양으로. 그 다음에 공복 시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공복 시에는 그 위 안에서 산이 많이 나와, 위산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오히려 산화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대개 들기름 먹을 때 그렇잖아요. 음식 먹을 때 향을 내기 위해서 들기름을 그래서 먹고 하니까 그렇게 먹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 극대화되는 식품이 있을까요? 들기름 속에 들인 오메가3가 우리 세포 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메가3는 이 성분에서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 그런데 이때 이제 염증을 줄여줄 때 항산화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의 음식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염증을 줄여들고 항산화 작용도 늘어나면서 항암 작용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식품하고 같이 먹는 것을 권해요. 이 부분들이 비타민C가 많은 이런 식품들이나 또 폴리페놀, 되게 이제 야채 계통에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보면 뭐 브로콜리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블루베리, 뭐 녹차, 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오메가3가 산화되는 것을 이런 식품들이 또 막아주는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들기름을 먹을 때 우리 단백질들하고 같이 먹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생선이라든지 두부, 달걀, 뭐 닭가슴살, 여기에 있는 단백질들, 그리고 여기 약간 지방 성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리 됐을 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기름과 들깨 효과가 다를까요?
어쨌든 들깨를 갈아가지고 들기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지만 저는 들깨가 더 좋다고 봐요. 뭐 들기름은 우리가 어떤 정말이 저온에서 압착 방식으로 하고 공기에 노출 안 시키고 이런 공정들을 해서 만드는 들기름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방앗간에 가지고서 들기름 짜가지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하잖아요. 병에다 보관을 하지만 또 우리가 그 병을 따가지고 일부 먹고 또 뚜껑 닫고 또 그 다음날 먹고 이러다 보면 안에 계속 이게 산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한테 저는 우리가 들깨를 그날 갈아서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기름보다는 들깨가 여러분들한테 더 권하는 그런